21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아산갑에서 4선에 성공하신 이명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선 승리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소감을 밝혀주시죠. 우선 이번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을 주시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과거 선거와 많은 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이 더 가중된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그런 국난적 그런 상황 속에서 치러졌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면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큰 대과 없이 총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자를 가려내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게 된 데 있어서 여야를 떠나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 이번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산적도 있고 특히 우리 충청 지역으로서는 그러한 점에 더 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런 그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자체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진과 공무원 또 자원봉사 이분들의 땀 흘린 보람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된 특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시급하게 이 당장의 어떤 긴급한 재난적 차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국회가 빨리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1대 국회가 과거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일하는 국회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4선이 되셨습니다. 중진 역할론에 대한 아산 시민과 충청인들의 기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선 거듭 이 선수를 거듭하게 될수록 어떤 이 당선의 기쁨보다는 해야 할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중압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충청 지역에 특히 충남에서 4선, 5선 의원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국회 중진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선이라고 딱히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개 3선, 4선이 되면 중진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선 의원이면 보통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4선 의원들은 어떤 당의 중요한 보직이나 또 국회 보직을 맡는 그런 일들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선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직책과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어떤 당 대표, 원내대표, 또 정책위장, 사무총장 이러한 일 중에 맡을 수 있는 일을 맡게 된다면 당연히 그걸 맡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그런 길로 가는 새로운 길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몇 선이냐 하는 선수가 높을수록 좀 더 명예롭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국회를 잘 운영하고 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함께 비례해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선이 이게 말로만 하는 그 사선이 아니라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사선답게 일하는 그런 그 새로운 국회 현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은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산으로서는 내리 사선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대개 4선, 5선 되신 분들이 계시고 그 앞에도 계셨습니다만 아마 내리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선수 또 그 선수를 쌓아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기대나 보람을 조금이라도 제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일하는 제대로 사선의 역할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소속되신 미래통합당이 총선 때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국민의 몫을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장 큰 탓은 저희들 탓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대의 변화, 이런 거의 변화에서 당의 가치나 지향성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당의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정당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평소에도 청년, 여성, 또 우리 사회적 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실제 의정 활동이나 정당의 여러 가지 영향력은 그런 곳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청년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어느 특정한 대학교 앞에 가서 청년 명명 모여놓고 대화하는 이벤트 한 번 하고 청년이 우리 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처럼 잘못된 평소의 정당의 활동, 의정 활동 그것이 가장 큰 폐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우선 이번에 공천 과정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공천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계약적인 그런 공천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선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경선 방식을 채택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번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을 만큼 이번 공천이 아주 잘못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이 막말 논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이 막말의 중심부나 또 이 주역이 되는 이런 경우도 결국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진 의료 기술 체제 그것만 믿고 새로운 어떤 대안 제시나 새로운 돌파구나 새로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그걸 제시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커서 결국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에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질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마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시대의 반영을 제대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와 이 코로나 관련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을 현 정부 여당이 아닌 하나의 대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김종인 후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시 방편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힘이 실린 그런 자강적인 당의 정말 절치부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으로 오시고자 하는 분은 이미 선대위원장을 했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식상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당 내부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 되면 당대표를 새로 뽑더라도 정말 몸부림치고 새 출발하는 의지를 결의를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전국위원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긴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가 사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분의 충분한 그런 경험과 풍부한 경륜이
정말 우리 당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총선 참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뭐 정말 기둥 몇 개 바꿔서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집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을 혁신 비대위로 끌고 가야 되는데 뭘 혁신해야 되느냐. 전체적을 정말 과거에 누가 부인만 바꾸고 모두 바꿔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지금 처한 현실이야말로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보다 당의 어떤 이 큰 틀에 어떤 개혁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당명이나 또 이 로고 또 당의 기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당의 그 어떤 그 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 방향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가치와 연계시켜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제시하고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정당 구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새롭게 바꿔서 정말 새로운 정당 구조 체계로 가야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여성이 상당히 취약했는데 청년 정당을 지향해야 되고 정말 SNS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자정당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당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그걸 실천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 우리 김종인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그 당 구성원으로서 통렬한 비판과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원내대표 선거를 뛰시다가 결국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우선 뭐 원내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전체 구성원의 약 3분의 2 정도가 영남 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원내대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자칫 영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남이 아닌 그리고 우리 충청에서 나서서 당을 살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서 많은 우리 당선인들과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공감이 충분하지 않게 돼 있었고 역시 지역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충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내대표 선거에 장점이 되기보다는 단점으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들을 당선인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당의 하나의 흐름으로 되는데 따라주고 제가 그 흐름을 역류해서 다시 나서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중진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원내대표 선거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내대표가 되었냐 안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청 지역의 목소리가 우리 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 늘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의 무게감 때문인가요? 벌써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통합당의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또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제가 지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떤가 하겠습니다만 우선 거론해 주시는 것 자체는 감사합니다. 뭐 그 전에도 제가 충남지사 선거에 직접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은 가지고 있고 또 충남 도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 제가 제일 많이 근무한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바로 충남도청입니다. 그제 안면도에서 원산도로 가는 이 연육 대교를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30년 전에 심대평 지사를 모시고 이 다리가 필요하고 이 다리를 통해서 이 서해안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이 관광에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뭐 쉽게 실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꼭 돼야 될 그런 그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이 아마 공직자로서 느끼는 남다른 소회 같습니다. 도지사는 꼭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충남의 미래를 또 충남의 새로운 내일을 그리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꼭 뭐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침 그 대선을 먼저 치르고 나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민감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연계되는 그런 다른 때와 다른 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아산 발전은 물론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도지사야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생각해 보고 있고 도정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지금 양승욱 지사가 도정을 잘 맡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그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자리에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앞으로 4년간 아산 지역에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뭐 현안이나 목표 또 그리고 이명수의 정치는 이것이다라고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거듭 제가 고향이고 또 그 저희 지역구인 아산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몸을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산이 지역 특성상 이 전통과 현대가 이 공존한 지역입니다. 우리 이 역사 문화적인 충무 이순신을 비롯한 충절 문화, 양반 문화 그런 것이 잘 있고 온천 문화가 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많은 첨단 산업의 또 새로운 이 발전 지역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 발전의 흐름을 우리 거로 할 것이냐, 남의 발전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냐 하는 점에서 아직 저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능동적으로 그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량이나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점을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이 정말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어떤 거점 도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21세기를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아산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그런 그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은 줄기는 크게 그런 이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그 역동성을 키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온천과 여러 가지 그 충절 문화, 양반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문화 관광의 새로운 또 이 차원의 그런 문화 자원과 그런 그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이 확충이 돼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아산은 역시 어떤 그 특용 작물 내지 이 첨단 농업의 새로운 그 어떤 거점으로 또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외에 뭐 과수 또 원예 그다음에 축산 이런 특산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보다 질 위주의 어떤 그런 새로운 첨단 농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될 그런 모델 지역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이중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과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면서 이 온천 관광, 온천 문화의 핵심인 온양행궁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뭐 한두 해 걸리거나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큰 사업입니다. 과거에 제가 충남도청에 근무하면서 백제 역사 재현단지 부여 규함에 쓰였습니다만 그것이 100만 평이고 사업비가 약 8천억, 9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거에 비해서 이 온양의 행궁 사업은
규모가 좀 적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스파 산업과 연계해서 세종대왕이 직접 와서 지었다는 이 온양 행구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문화유산이 되고, 그 세종대왕과 당시에 재상이던 우리 맹사성, 또 이 발명왕인 장영실, 그런 분이 같은 시대를 산 분들입니다. 그리고 충무 이순신의 선대인 그분이 중추부 가장 높은 책임자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산 그 시대를 다시 우리 아산에서 재현해 보는 것,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산시나 충남도나 중앙부처와 함께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끌어내는 주역이 돼서 뭔가 4년 뒤에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수의 정치는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들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희 정치는 제가 정치 사선했다고 정치를 오래 한 건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이것이다라고 했던 과거의 생각이나 개념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새롭게 재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수의 정치는 용광로의 정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모든 희로애락 이걸 하나의 용광로에 담아서, 그래서 감동을 주고 또 그 감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함께 그 보람을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